네, 다음은 지금 북한에 있다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의 관계가 관심이 모으죠. 장세정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고 11월 8일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전국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도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신속하게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은 지금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뭐 사고 나면 모든 뭐 전쟁 나든가 동란 나든가 핵을 가지든가 중국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중국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묻긴 했습니다. 중국 입장은 공개적으로 대화할 때도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는 묻긴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나라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묻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핵을 가지자. 그건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미국에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비핵화적으로 가야지 그 정도를 핵을 가진다고 해서 대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입장은 변화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3자 회담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3자 회담. 4자 회담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6자 회담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북미 대화도 중국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걸 아시잖아요. 중국이 없이는 북미 싱가포르 가겠습니까? 중국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싱가포르. 그럼 중국을 쳐서 베트남 갔습니다. 다 중국이 지금 노력했는데 거의 다 합의를 많습니다. 일부 합의 뭐 해서 거의 다 될 때는 이거 됐다. 집행하자. 뱅클테트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계 제재해야 해요. 그러면 합의를 해서 캐돈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개져버립니다. 이건 중국이 책임집니까? 중국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문제도 대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립적으로 간 거.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계속 여러 시들하고 접촉해서, 손은 낮추고, 그렇게 강대강 가지 말고, 선대선은 가자 하는 것인데, 그럼 미국은 중국을 듣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하고 협력해야 지금 되는 것인데, 미국은 지금 하여튼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사님 방금 그 볼드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 볼드북을 좋아한 이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나 이런 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만약 이걸 대학생, 교수님이 대학생 학점 매긴다면 사실상 재수강해야 되는 F학점을 매긴 셈인데 대사님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그분하고 깊이 있게 토의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는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중미 협력 옛날에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이걸 오각하니까 그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대로 노력하면 미국한테 보고합니다. 오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대로는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그 시진핑 정부 들어서 중국이 그 외교관들이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전랑 외교, 늑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불편해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중국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합니다. 좀 전에도 북한이 우리 말 듣겠냐 이러는데 그래서 늑대 외교 한다는데 북한 앞에만 가면 순한 양 외교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유달리 북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의 핵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를 향할지 예측이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주시면 우리는 그 전략외교 합니다. 전략외교는 전혀 없는 거고 근데 그 중국을 너무 때리면 중국 반발할 그런 자세도 못 보이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할 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보고 야 이거 전략 외교다. 이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는 나는 그 나라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느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언제 파키스탄을 비판했습니까? 파키스탄은 항상 중국을 호의적으로 친하고 아주 잘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모든 일 벌어놓으면 일이 벌어지면 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어떻게 실패 취지야 시비 곡절 있잖아요. 시비 고절 시비 고절에 따라서 합니다. 틀리면 틀린 거고 옳다면 옳은 거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거 해서 중국이 너무 약한 모습을 왜 그쪽에 약한 점을 그거는 우리 대리니까 반박한 거고 이거 안 대리면 우리 가만히 있는 거고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들으면서도 저자세 외교를 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혹시 중국 정부 입장, 시진핑 상기 정부 입장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접근, 대북 정책, 그다음에 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중에 어느 것을 더 지지하고 선호하시는지 가능하시면 양자택일적인 대답을 좀 해주시죠. 절대로 양자택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저는 중국 대사로서 부조절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조절하지 않습니다. 한이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다.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한국이 국민들은 자기 선택하는 길, 선택하는 정부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는 관계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까? 공자님은 근자열 원자래 했습니다. 근자열은 가까운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다. 왜 노태우 대통령도 묘지에 총을 내 지금 뼈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트를 다 준비해서 지금 가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가까운 이웃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사도 안 가고 이사도 못 가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리면 옛날처럼 한국이 좋은 거 모시고 우리 좋은 거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 방해로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도 오늘 소나 있으면 이해해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정체를 펼쳐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뭐또 이렇게 하니까 협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협력해서 그러나 목표는 안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지금 상호 존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사님 모두 강연에서 공자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9월에 한국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그 사실들에 따르면 당시 이대준 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이 그 해역에 있었는데 아마 중국 어선들이 발견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 중국과 표기된 구명조끼를 주고 또 상체에 붕대까지 감아줬다고 합니다. 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단속 공무원이니까 중국 어선은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에 이렇게 부유물에 띄워서 보냈고 그게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지금 이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요. 근데 그 중국 선박이 딱 한 척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하고 이후에 조만간 협조 요청을 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또 진상규명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여기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사실 한국이 내전입니다. 지난 정부 한일, 지금 정부 한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또 선박 하나 있었다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여튼 한국에서 모든 일을 아주 잘 했으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는 잘 나라도 발전되고 국민도 행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할 시간 것도 없습니다. 예, 30초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선박 운항 기록은 한국 해군이나 해수부에게서 다 기록이 있거든요. 공식 기록을 만약에 중국 측에 좀 모르신다니까 모여들여 가지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사실 내가 장세진 기자님도 잘 오래전부터 잘 모셨습니다. 오늘 나는 사실 잘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한지는 한 16년 됐어요. 잘 모셨는데 네, 뭐 기자들이 뭐 말씀하실 때 언론들이 항상 진실을 추구하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